한의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도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도침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자, 잘 들어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한의사들도 수술을 한다. O, X. O. 어떻게 하셨죠? 네, 대부분 지금 현대 한의사들은 이제 그렇게 뭐 수술적인 기법들이 많이 전파가 되진 않았지만 과거에는 우리 삼국지를 봐도 그렇죠. 관우가 독화살을 맞았을 때 화타가 이렇게 마취산을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뼈를 깎아내는 그런 수술을 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 마이라는 데 봐도 이렇게 뭐 종기도 째고 뭐 이런 가슴에 있는 웅양을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근데 워낙 양방 의사들이 훨씬 더 수술을 잘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정밀하게 어느 타겟을 잡아가지고는 그 부위에 가느다란 바늘로 그 위치를 자극하는 거는 한의사들의 손기술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한 한의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굳이 피부를 째고 이렇게 수술하지 않아도 간단한 수술은 우리가 침으로 좀 접근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개발이 된 게 도침이고요. 도침, 일반적인 침, 호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느다란 머리카락 굵기예요. 이렇게 끼다랗게 생겼습니다. 근데 도침이라는 정의를 하자면 침에 자그마한 메스가 달려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도침을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침으로 하는 작은 수술요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도침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질환들에 좀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정말 다양한 질환들에 지금은 이제 한의사들이 응용을 하고 있죠. 일단은 상처가 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근육들은 결이 잘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육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근육이 회복이 될 때 완전히 정상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속된 말로는 떡진다 그러죠. 이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들러붙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근막끼리 좀 붙어버리기도 하고요. 유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섬유화 조직들, 이런 반응 조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처가 깔끔하게 아무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어떤 상처들이 이렇게 흉터가 남잖아요. 특히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러냐면은 너무 상처가 클 때, 혹은 상처가 가만히 놔두고 아물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시 터졌다가 또 아물다가 또 터졌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복적인 손상을 입을 때 이렇게 흉터가 남을 수 있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나 모든 조직들도 피부가 상처가 나는 것처럼 운동이나 어떤 생활 일상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가 날 수가 있고요. 그게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흉터가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을 때 어떤 분들이 발목이 너무 퉁퉁 부었다가 이제 가라앉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붓기가 다 안 빠지고 계속 부어있네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붓기가 안 빠졌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흉터 조직들이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을 좀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은 뭔가 내가 좀 순환이 잘 안 될 때 많이 걷는다든지 좀 체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오늘처럼 흐리다든지 이러면은 순환장애가 생기면서 주변에 은근한 통증들이 생길 거예요. 일반적인 침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지만은 도침으로 이런 흉터 조직들을 좀 박리를 해내고 좀 뜯어내고 하면은 그런 것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근육들은 근막이라는 걸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근육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신경하고 혈관이 그 근막 바로 밑에를 주로 지나가게 돼요. 어떤 경우들은 근육 자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육이 손상을 입었다가 회복이 될 때 이렇게 유착되는 그런 조직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근육끼리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근막이 유착이 되면은 이게 딱 달라붙어서 근육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럼 상당히 좀 뻣뻣하고 잘 늘어나지가 않고 탄력도 좀 떨어지고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 신경이나 혈관이 눌리기도 해요. 그 사이에서 그거를 우리가 엔트랩먼트, 이제 포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신경들이 근육 사이에서 한 번씩 포착이 되면서 팔이 디스크가 아닌데도 막 저린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든지 좀 힘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임상에서 상당히 좀 자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터 조직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육이 좀 딱딱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단해진 이런 통증 유발점들을 침으로 직접 자극을 해서 풀어줄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들은 저게 너무 많아요. 근육 전체가 다 이렇게 질긴 조직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도침으로 훨씬 더 치료 횟수를 줄이면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도침을 임상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목 디스크 때문에 팔이 저려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목 디스크의 한 90% 정도는 수술적인 처치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신경 자극 증상이 심할 때 그때 이 후관절 쪽을 도침으로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후관절을 살짝 벌려주면은 신경 자극 증상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팔에 좀 힘이 없다든지 팔이 너무 저려서 힘들다든지 할 때 목으로 직접 도침을 꽂아서 후관절을 좀 열어줌으로써 그런 증상들을 바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유달리 팔이 열중 샷 자세를 해가지고 뒤로 올리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주로 문제냐면은 어깨 뒤에 있는 관절이 비대가 되면서 혹은 근육들이 긴장이 되면서 이 뒤쪽이 잘 안 늘어나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십견 같은 질환들도 있고 후관절낭 위축 같은 이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침으로 들어가서 이 뒤에 후관절 쪽에 비우된 인대 조직들을 살짝 상처를 내서 좀 이완을 시켜주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또 바로 회복을 시켜줄 수도 있죠. 뒷결이 된 관처음이라고 해서 물을 따르려 그러면은 여기가 시큰하게 아픈 이런 증상들도 있어요. 보통 엄지를 움직이는 요 건막, 건초가 이 지지대에 의해 가지고는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계속 팔을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잘 안 낫게 되는데 양방에서는 이럴 때 여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근데 굳이 이거를 다 잘라내지 않더라도 도침으로 이 부분을 약간 느슨하게만 만들어주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끝만 저리는 분들, 정종신경이 손목 터널을 지나면서 눌려있을 때 이제 그러는데요. 마찬가지로 양방에서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여기를 잘라내는 이런 수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도침으로 살짝 느슨하게만 만들어주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방아쇠 손가락이라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부어서 이 손가락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딱 걸렸다가 힘을 억지로 주면 딸깍 하고 구부러졌다가 또 필려 그러면 걸렸다가 딸깍 하고 펴진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방에서 잘 안 되면 이걸 그냥 풀리를 잘라버리는 수술을 하는데요. 굳이 그렇게 째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도침으로 침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죠. 자, 이제 허리병 중에서 허리병의 끝판왕, 그러면 이제 협착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허리가 퇴행화가 되면서 점점 디스크도 퇴행화되고 물이 빠지고 요 척추관이 이제 좁아지게 되면서 가다 보면 이제 점점 구멍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려서 다리가 저려서 걷기가 힘들고 또 좀 잠깐 앉았다 쉬었다가 가면은 또 좀 걸을만 해지는데 또 100m, 200m 걸으면 또 다리가 저려서 가다 서고 하면서 이제 허리 두드리고 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방에서는 여기를 나사로 묶어버리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도침으로 이런 황색인대의 비유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 신경관에 이렇게 유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도침으로 살짝씩 뜯어주고 나면은 증상이 또 많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증상이 개선이 되면은 최대한 좀 수술을 늦추고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좀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이롭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근육이 너무 많이 긴장돼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령 승모근이 뭉쳐가지고는 늘 어깨가 좀 무겁다든지 아니면은 뒤에 있는 햄스트링이 뭉쳐가지고는 허리를 숙이려고 그러면은 손이 땅바닥에 닿지 않고 너무 당긴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책상 다리를 하려고 그러면 한쪽 다리만 이렇게 책상 다리가 좀 어렵고 이렇게 음식점에 좀 앉아서 있으려다 보면 한 5분, 10분 이상 다리가 너무 저려가지고는 이렇게 책상 다리 하기 힘든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내전근들이 한쪽이 너무 긴장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내전근 부착부들을 도침으로 자극을 해줘서 근육을 일부러 약간의 상처를 내서 좀 피가 스며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탄력을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종아리가 좀 붓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살짝 붓는데 그때 부을 때 이 안쪽 부위에 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붓기가 겉으로 팽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혈관이나 신경들을 압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다면 다리가 너무 터질 것처럼 아파가지고는 이렇게 쩔쩔매는 분들도 있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는 이렇게 밤에 잘 때 힘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도침으로 이 근막을 살짝 구멍을 내서 압력을 빼주면은 그런 증상들을 또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야에 지금은 이제 도침을 응용을 하고 있고요. 양방에서도 이제 째고 수술을 하기보다는 미세 최소 절개 수술법이라 그래서 뭐 내시경을 이용을 하든지 이런 수술로 점점 이제 옮겨가는 추세고요. 양방에서도 뭐 IMS다, PIMS다라고 하는 이 침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엔 다 이제 중국에서 나왔던 그 도침을 양의사들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응용을 한 방법들이죠. 일단은 도침을 맞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도침이 상당히 굵어요.
0.5mm 정도에서 한 1mm 정도 되는 두께로 상당히 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구멍이 상당히 크게 나요. 그래서 침 맞은 자리에 되도록이면 물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침 맞은 부위를 2시간 내에 뭐 이렇게 씻는다든지 아니면 탕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 하루 정도는 피해 주는 게 좋고요. 좀 몸살이 나는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몸살이 나면은 뭐 진통제 같은 거 먹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금세 좀 풀리게 되겠죠. 멍이 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보통 멍이 들더라도 한 반나절 정도면 멍은 가라앉고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먹는 건 다 사라지니까 멍이 든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도침으로 일부러 약간 작은 상처들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운동을 뭐 열심히 한다든지 과도하게 노동을 하게 되면은 이 상처가 의도와 다르게 조금 더 커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침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틀간은 무리한 운동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3일째부터 도침을 맞고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열심히 침 맞은 부위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후관절을 내가 도침을 맞았다 그러면은 열심히 후관절을 좀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허리 쪽에 도침을 맞았다 그러면은 허리를 열심히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그 근육결을 좀 더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이완되게 만들어주면은 훨씬 좀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